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서늘함을 지나서 조금 춥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어제는 너무너무 더웠는데 오늘은 좀 춥게 느껴진다. 글쎄요, 우리가 너무 더운데 익숙해져서 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춥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은 겉옷 입고 나가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좌우가 같아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안전운전 2588. 내 손으로 직접 기른 신선한 오렌지에만 파머의 이름을 허락한다. I am farmer. 농장에서 온 프레스트 주스. 델몬트 파머스 주스바.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권력 의지밖에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많이 학습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대선 도전 여부로 연말까지 고민할 거라면서 한 얘기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정치란 권력적 현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쉽게 동의하기 힘든 말입니다. 더구나 권력의지의 유무가 아닌 권력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말에 동의하기란 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권력이란 의지의 강도에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런 권력 의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이런 발언은 지나치게 명분론만을 강조한 것일 뿐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권력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 역시 제시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동물국회로 가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여서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말이죠. 지난 19대에서는 새누리당이 하던 말을 이제는 야당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목소리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어떤 법이든 부작용은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 그 부작용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그래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상 변화에 따라서 한 입에 두 말하는 모습 국민들은 당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좀 이런 얄팍한 모습 좀 그만 보입시다. 내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뒤늦게 깨달았다. 때론 조직폭력배도 동원됐다. 오히려 사실이 밝혀진 게 속 시원하다. 승부 조작 혐의로 시정을 받고 농구계에서 제명된 강동희 전 감독이 프로야구 KT 선수단을 상대로 한 부정방지 교육에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포츠맨십이라는 단어 과거에 많이 사용했었죠. 이는 그만큼 스포츠에서는 정정당당함이 중요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요새 보면 프로야구나 다른 종목의 경기에서 승부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승부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스포츠의 근본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스포츠맨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하고 바라는 이유, 바로 우리 사회에서도 아직은 제대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우리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정부가 어제 1250조가 넘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예. 전문가들하고 증시는 대체로 좀 무덤덤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요, 현재 국내 증시의 관건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변수에 있지 이런 대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두 번째 종합 대책 발표하고 나서도 코스피는 변동 없이 2040선에서 안팎에서 오르내리다가 별 변동 없이 끝났고요. 정부가 이날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을 구제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 라는 보관인데, 그동안 금융 규제만으로 가계부채 증가세에 잡히지 않자 이제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축소해서 주택 분양 보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 대책에 주택 공급 시장 관리 수단이 담긴 첫 번째 사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주식시장 자체가 외부 변수에 관심 많은 상황이고 정부가 부채 증가에 경고 신호를 줬다. 이게 종합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긍정적인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실제 반응으로는 아직까지는 그저 그렇다. 떨떠름하다는 거죠. 예. 당장 증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더라도 정책의 효과를 발휘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요. 시장이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건 심각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8월 전기요금 청구서 집으로 날아오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눈으로 확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9월에는 핵폭탄급에 이를 것이다. 이런 추측이 많죠? 예, 실제로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럼 교수님 되게 혹시 전기요금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봤습니다. 7월 달 건 받아봤는데요. 예. 저희는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근데 지금 저도 어제 인터넷 보니까 90만 원 나온 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예. 지금 저도 받아보니까 7월까지는 그렇게 많지 안 나왔는데 이게 8월, 그러니까 7월 그렇죠. 달은 맞아요. 예, 앞부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진 건 9월 달이니까. 예. 8월 달부터 더워졌으니까 이제 9월 달에 나오죠. 정부가 이렇게 저번에 7월 지난 8월 11일에 대책 내왔지만 이제 생각해보니까 평균 2만 원가량 줄어든다고 하니까 국민들 반응 냉담하죠. 네. 더구나 이제 8월 방금 말씀드렸던 데는 9월 요금 청소 받으면 진짜 핵폭탄급에 이를 것으로 보는데 진짜 실제 사례를 보니까요. 5월 달에 96,400원, 6월 달에 78,850원, 7월 달에 86,670원을 내던 강동구의 한 단독주택에 사시는 김모 씨,
이 정기 관리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8월 청구서에만 44만 6,560원이나 금액이 믿겨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선풍기 틀고 생활했고요. 에어컨을 하루에 30분 정도만 틀었는데 이렇게 나왔다. 5배 더 금액 내는 거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아마 부지기 있을 겁니다. 이게 9월에는 어쩌면 정부 여당한테는 악몽의 달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야, 이 9월에 선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러네요. 예. 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른팔이죠. 황갑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에 이어서 이 2인자라고 불리우는 이인원 부회장도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건 드디어 이제 롯데그룹 수사가 예. 2달여 만에 검찰의 칼끝이 이제 신동빈 회장의 통태에 다다랐다. 바로 이런 의미죠. 예. 서울중앙지검의 롯데수사팀이 오늘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피의자 신분을 소환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황학규 정치본부 운영실장은 피의자 소환한 지 하루 만에 이야기하는 거 나온 겁니다. 이인원 부회장은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신임을 얻어서 그룹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을 다 수년간 경영해왔고 2007년에 부본부장으로 정책본부에 입성한 이후에 2011년 부회장으로 승진해서 신동빈 회장에 의해서 명실상부한 그룹의 2인자입니다. 예. 황 사장은 또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 맨 처음 발디딘 1990년에부터 신 회장을 보필한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죠.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그룹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 두 사람하고 논의해가면서 했다.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그 오너 일가의 지시를 받고 비자금 조성, 탈세 비리, 깊숙이 관여했다. 이건 바로 신동빈 회장이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네. 어쨌든 검찰은 그 정책본부 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무리된 바로 신 회장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인데 예. 이게 이제 이 두 사람이 구속 수사를 받을지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강영구 롯데 홈쇼핑 사장이나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도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거든요. 예. 아무래도 검찰 측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은 신동빈 회장의 조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에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근 스포츠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중국이 보너스 100억 원을 걸고 월드컵 본선 진출에 4월을 걸었는데, 야, 중국 스케일이 커요. 보너스가 100억 원이요. 예? 예. 예. 월드컵 최종 예선전 앞두고 프로축구 일정까지 연기했다고 그러죠? 예, 이 중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에 4화를 건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본선에 오르면은 보너스 6천만 위안, 우리 돈 100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100억 원을 내걸었고요. 예. 중국 프로축구 일정까지 연기하면서 월드컵 대표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 9월 1일에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최종 예선전 1차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난 22일에 대표 선수를 소집했고요. 이 선수들이 훈련에 잘 응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있었던 중국 프로축구 일정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중국 대표팀 29일에 입국 예정인데 전세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어쨌든 중국이 지금 프로축구 명문팀도 인수하고, 그죠? 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축구에 집중 투자하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 축구에 집착이라기보다 집중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이 중국이 정치적으로 일당 독재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권위주의적 정권이죠. 예. 이 시진핑 주석이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여기에 이제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예. 이 시진핑 주석이 축구광이라는 거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예. 지난해 2월에 이 축구개혁 종합방안 50개조를 발표하면서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축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중국 프로축구팀이 700억 원, 800억 원 정도의 돈을 한 선수에 쏟아부으면서 세계적인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고요. 예. 이 중국 굴지의 기업들도 이탈리아 축구의 명문팀인 AC 밀란이나 인터밀란 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구단을 아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되면은 뭐 효과가 있겠지만 아직은 투자한 데 비해서 뭐 성과가 그렇게 뚜렷한 것 같진 않은데 말이에요. 예. FC 서울의 대한 선수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대한 선수는 이 FC 서울에서 이 간판 공격수로 뛰다가 이 중국 베이징 고원으로 이 스카우트 됐던 선수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서울로 복귀를 했습니다. 예. 지난 24일에 FC 서울하고 중국 산둥 루넝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이 열렸는데 예. 이때 이 대한 선수가 골 1개 넣었고요. 어시스트 1개도 기록하면서 서울의 이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산둥 루넝도 이탈리아 출신의 펜레나 아르헨티나 출신의 몬틸로 또 브라질의 이 주실레이 같이 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뛰는 팀인데 예. 이 서울에 지니까 이 중국 기자들이 답답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대한이 너가 이 중국에서 뛸 때보다 서울에서 훨씬 더 잘 뛰는데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대한이 대답했습니다. 이 축구는 수학이 아니다. 이 중국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적으로 보면은 우리처럼 같은 색깔을 공유하고 같은 생각으로 축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아하, 예. 이게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아니 그 중국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다른 국가 주석이 야구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야구에 엄청 투자를 하고 말이에요. 예? 아마 그런 분위기죠. 예. 예. 죄송합니다. 속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경제 시선 때 최요한 평론가와 이인원 부회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롯데그룹 2인자 바로 이인원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살했다는 소식을 우선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 계속하죠.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또 한 명의 꿈이 이루어졌군요. 예. 여자 아이스하키의 신소정 선수, 미국 여자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에 진출했어요. 예? 예. 신소정 선수가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골리거든요. 예. 이 골리는 이 축구의 골키퍼하고 같은 포지션입니다. 예. 근데 신소정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 뉴욕 리베터스하고 계약을 마치고 오늘 출국합니다. 예. 계약 기간 1년이고요. 예. 연봉이 $13,500 수준인데 이 연봉이 작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생활비는 국내 기업이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이 국내 여자 아이스하키 현실에서 미국 여자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에 진출했다는 거, 이거 말 그대로 이제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이 개최국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고요. 예. 우리 대표팀이 지난해 세계 선수권 디비전 A 그룹에서 이 준우승을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배구협회가 말이에요.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엔 고등학교 팀 감독을 대표팀 감독에 선임해서 도마에 올랐네요. 예? 예. 다음 달 14일에 베트남에서 이 아시아 배구연맹컵이 열리거든요. 여기에 참가하는 대표팀 감독에 이 박기주 수원 전산여고 감독을 선임한 겁니다. 근데 배구협회가 이 올림픽 부실 지원 때문에 이제 미운털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감독을 대표팀 감독이 앉혔다고 또 이제 언론에서 두들겨 맞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일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9월에 국내에서 프로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번 대표팀은 청소년 선수 위주로 선발이 됐거든요. 예. 근데 박기주 감독이 지난달까지 청소년 대표팀 감독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이 고등학교 팀 감독이라고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 협회가 이 감독 모집 공고를 냈는데 이 주말을 끼고서 5일 동안 형식적으로 공모 형식을 취했습니다. 예. 이것을 보면은 이 대표팀 감독을 선임했다는 거 사실상 내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형식적으로 공모를 취했다. 이 점은 좀 비난받을 여지는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어제 프로야구에서는 NC가 한화를 크게 이겼죠. 예, 이 선발 에릭 해커 선수가 돋보였고요. NC 타선도 폭발했습니다. 이 NC가 한화를 13대1로 크게 이겼고요. 5위 기아가 삼성을 6대4, 또 6위 LG도 넥센을 9대4로 이겼습니다. 이 포스트 시즌 마지막 한 장이 걸려있는 5위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5위 싸움이 현재 기아하고 LG의 대결로 서서히 좁혀지고 있습니다. 롯데와 하나가 5위 싸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5위 기아, LG, 6위 LG의 승차는 한 경기입니다. 또 다른 경기에서 SK는 KT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저는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배우이자 임요한의 똑소리 나는 아내 김가인입니다. 알뜰한 주부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혹시 탄소 포인트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전기와 물을 아껴서 쓰면 그 실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 포인트, 즉 인센티브를 주는 게 탄소 포인트제인데요. 여러 가지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관할시 구흥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지구는 더 가까이, 지구온난화는 저 멀리. 환경보호도 야무지게 실천해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4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SM6 또 한 번 프리미엄 세단의 기준이 되다. 끝없이 누리는 드라이빙의 즐거움. 연비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리터당 17km 독보적 복합 연비 SM6 DCI 디젤. 8월 한 달 시송 신청 시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상당 신세계 상품권을 드립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동탄 이신도시, 경산 임담, 울산 송정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예, 지금 시각 8시 33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 고속도로 유난히도 사고가 많은데요. 오늘 새벽 4시 30분경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강교터널 안 6톤 탱크로리 가스 차량이 넘어진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는 양방향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처리 작업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여파 때문에 7km 구간에서 정체고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춘주 쪽으로도 평택 분기점 부근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도 역시나 처리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7km 구간에서 여파를 받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도 마장 분기점 부근인데요. 4차로에서 화물차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현재 사고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얼마 전에 그 15년 만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 어제였었죠. 또 두 번째 환자가 경남 거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거기다가 인천에 이어서 오늘 오전 진해안 학교에서도 식중독 증세 의심 환자가 추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있었죠. 자, 이 폭염 때문에 아마 이런 질병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콜레라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런 때 병으로 배웠잖아요, 이게. 근데 네. 이게 후진국형 병이라고 그러는데 왜 후진국형 병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개발도상국일 때 후진국이라고 했는데요. 예. 지금 저는 이 후진국병이라고 단정 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감염 관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미국에서조차도 1년에 몇 명씩은 콜레라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다만 이제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상하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고 개인들의 이제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말이에요. 이 콜레라가 지금 이제 첫 번째 환자가 거제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두 번째 환자가 또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이건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첫 번째 환자분은 거제뿐만 아니라 통영 그리고 이제 고향인 광주에서까지 그 여러 군데서 음식물을 섭취하셨기 때문에 한 곳을 특정짓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두 번째 환자가 최근에 수술을 받으심으로 해서 거의 댁에서 보동이 좀 불편한 상태로 지내시는 중이라 가신 데가 많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드시는 음식을 제외하고 보니까 이제 좀 먼바다에서 잡아온 삼치회였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먼바다에서. 네, 조금 이제 멀리 떨어져서 잡는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잡지 않고 예,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마침 첫 번째 환자도 거제를 다녀가셔서 거제에서 그 음식물 섭취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거제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콜레라가요, 이게 그 바다에도 살아요, 이 균이? 콜레라가요. 비브리오 콜레라라는 균인데 콜레라는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육지에 올라오면 못 살게 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다에서 원래 얘들이 사는 애들이 그렇습니다. 예, 원태생이 바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는 폭염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요. 지금 두 번째 환자를 보고 하니까 이 폭염에 의한 해수 온도의 상승이 거의 상당히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혹시 우리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콜레라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콜레라는 하나의 장염인데요. 이제 우리가 배탈설사 아마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예, 저도 가끔씩 하는데요. 이 배탈설사를 하는데, 콜레라의 특징은 배가 아프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예, 설사만 하루에 이제 한 10번씩 그냥 계속
10번 이상 예. 쌀뜨물 같다고 얘기하는데 꼭 쌀뜨물이 아니라도 그냥 물 같은 설사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예. 구토를 좀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배가 아프지 않다는 것이 가장 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은 없습니까? 열은 되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볍게 한두 번 설사하고 넘어가는 그 소위 우리가 불연 감염이라는 콜레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 바다에서 이게 주로 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바다에서 올라온다. 물론 가정입니다만 만일 해수욕해 가지고 바닷물 마시면 그럼 그 콜레라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예,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바다에 비브리오 넷이라 해갖고요. 콜레라의 이제 그 균이 비브리오 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다에서 일정한 즉 2주 간격을 두고 바닷물에 비브리오 콜레라균이 있는지 매일 검사를 하고 있어요. 네, 정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콜레라균이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다음에 이제 바닷물 한두 번 마시는 것 갖고는 워낙 균이 만일 있더라도 너무 숫자가 적어서 걸리지 않으세요. 아, 괜찮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 콜레라균은 한 번 먹을 때 한 1억 마리 정도 먹어줘야 이게 증상이 나와서 설사가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요, 이 콜레라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막 유행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으시죠?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저희가 지금 벌써 경계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각 주방에서 음식점이든 개인 가정이든 간에 조리를 할 때 깨끗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잘 지키실 겁니다. 저희가 손 씻기 30초 이상 익혀 드시라, 깨끗한 물 드시라 이거 잘 지키시면 대량 발생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혀 먹으면 괜찮다 이 말씀이신데요. 끓인 데서는 콜레라균은 다 죽습니다. 아, 조금이라도 끓이면은요. 예, 끓는다는 것은 일단 물이니까 객도이죠.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요새 식중독도 많이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예? 아이, 걱정입니다. 네. 그 식중독 이것도 이제 폭염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예, 각별히 금전에 이제 갑자기 많이 생기는 이유가 개학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단체 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과거와 달리 지금 워낙 기온이 높기 때문에 개학기에 아무래도 음식물 보관의 그 시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역시 음식물에 있는 소량의 균이 갑자기 증식을 하니까 몇 시간 안에도 아주 많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결국 몸속에 들어가는 그 균의 양이 즉 숫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콜레라 1억 마리 했지만 장티푸스 같으면 몇 마리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실험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결국 똑같은 균을 먹어도 숫자가 적으면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식중독 예방, 이것도 개인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그 식사하시기 전에 꼭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쌈도 드시고 손으로 드시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에 균이 묻어 있으면 균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가급적 음식을 조리하시고 즉시 드시라 하고 싶습니다. 회도요 드셔도 됩니다. 하루에 지금 수십만 명이 회를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2명이 걸린 거기 때문에 회를 드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좋아하시는 거 드시되, 예를 들어 생선을 잡으면 즉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뒀다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 세균이 증식을 하니까 증식된 그 생선에 있는 그 살점을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신선한 상태의 음식을 즉시 조리해서 즉시 드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정기석 본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언제나 금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영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최강희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터널이 계속 1인 모양이에요? 네,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요. 예. 지난 주말에 500만 명 돌파했습니다. 500만 명? 예, 어제까지 560만 명 정도 들었는데요. 사실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했는데 500만 명이면은 아주 잘 들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예, 지금 흩어지고 있는 거고. 흩어지고 아니 가을이 시작된 거죠. 이제 뭐 학생들이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이 좀 선선하지. 어제까지 무슨 가을이에요. 예. 그 학생들이 계약을 하면서 오전 관객들이 싹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했으면 벌써 한 700~800만 명은 들어야 정상인데 여름 성수기에 끝물을 타다 보니까 지금 터널이 500만 명 정도 넘어섰는데요. 올해 올여름에 좀 특이할 만한 것은 극장가 흥행 추이가 기대작들이 전부 한국 영화들이 전부 골고루 흥행했다는 얘기예요. 부산행이 제일 먼저 이제 오픈해서 1,100만 명 돌파했고요. 인천 상륙작전 600만 명 돌파했고요. 덕혜옹주 500만 명 돌파했고요. 예. 또 이번 영화 터널도 500만 명. 그러니까 이게 분산이 되면서요.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한 주씩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관객들이 그 신작들을 이렇게 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좀 골고루 흥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그게 좋은 거잖아요. 골고루. 좋은 거죠. 한국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몰려다니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개봉 타이밍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길이라는 것을 올여름에 입증한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 제목이 재밌는 게 있어요. 최악의 하루. 네. 예? 네. 이거 어떤 얘기예요? 하루. 여러분들한테 최악의 하루는 어떤 하루일까요? 그거 많죠. 네. 어떤 하루가 최악의 하루일까요? 근데 이 영화 속의 여주인공한테 최악의 하루는 현 남친과 전 남친이 같이 만나는 날이에요. 그런 거군요. 네네. 예. 어쩌다 보니까 지금의 남자친구하고 전 남자친구를 동시에 만나게 되는 어느 이상한 하루 동안의 일을 아주 흥미로운 화법으로 펼쳐놓고 있는 영화입니다. 최악의 하루. 한예리 씨, 요즘 한참 대세 배우로 떠오르고 있는 여배우죠. 그 한예리 씨가 주인공을 맡았는데요. 은희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제 연극 배우예요. 근데 연극 연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리나라의 잠깐 작가와의 대화차 이제 방문한 일본 작가를 만나게 돼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자기 남자친구 TV 드라마를 찍고 있는 스타 배우입니다. TV 드라마 찍고 있는 남산으로 가요. 근데 갔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유난한 거죠. 선글라스에다가 뭐 마스크까지 검은색 마스크까지 쓰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자기를. 그래서 너 아무도 못 알아봐. 아니야, 나 사람들이 알아본단 말이야. 그런데 누군가 또 이런 걸 전문용어로 오바라 그러죠. 예, 오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은희가 한마디로 이제 시쳇말로 재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좀 서로 다투다가 이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의 이름을 불러버려요. 은희가 아니라 다른 이름을 불러버려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거죠. 이러고 이제 남산의 한 벤치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낙엽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 트위터에다가 남산에 무슨 낙엽 하면서 딱 올렸는데 그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그 그림을 보고 전 남자친구, 한 달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우리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된다. 끝나서는 안 될 거 아니냐. 뭐 하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자기, 원래 이혼남이었거든요. 기껏 한다는 말이 재결합하기로 했어 하면서 또 연장을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날이니? 왜 이분은 이상한 날인 거죠. 은희라는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또 그런 와중에 현 남자친구가 촬영이 끝나고 나타나가지고 전 남자친구랑 만나고 있는 상황을 또 목격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진짜일지 모르겠지만 연애를 하다 보면 슬쩍슬쩍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하고 완전히 끝났어. 모든 감정 다 이제 없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은희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이 같이 조우하게 되는 어색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냥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짓말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주제 의식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쩍슬쩍 하게 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 영화의 소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영화처럼 아름다운 거짓말도 있죠. 우리한테 위안을 주는 거짓말. 그렇죠. 도 있죠.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거짓말과 위안을 주는 거짓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제목도 좋아요. 최악의 하루. 저는 그 기억나는 제목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거. 이 제목이 아주 팍팍 들어와요. 예. 헐리우드의 중견 배우죠. 메릴 스트립. 네. 그리고 영국을 대표하는 남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휴 그랜트. 네. 이 두 사람이 부부로 출연해서 나오는 작품이 있다 그러는데 네.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메릴 스트립이 아마도 휴 그랜트보다 나이가 좀 많을 겁니다. 네. 예. 근데 휴 그랜트가 그래서 조금 폭삭 늙은 분장을 했는데요. 예. 메릴 스트립하고 휴 그랜트가 실존 인물을 연기를 했어요. 1940년대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상류층 부부입니다. 예.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그 역할이 영화의 그 제목인 플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2차 대전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 플로렌스는 굉장히 화려한 나날들을 보내요. 예. 왜냐하면 엄청 부자예요. 돈이 많군요. 상속을 받았어. 유산을 엄청난 유산을 상속을 받아서. 근데 음악을 굉장히 사랑해서 매일 밤 남편과 같이 그 공연장에 카네기홀 공연장에 가가지고 또 멋진 그 성악들을 이제 듣습니다. 근데 음악을 그냥 사랑하는데 그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도가 지나친 나머지 뭐든지 아무튼 과유불급이에요. 자기가 공연을 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돈이 많으면 예, 사실은 주위에서 다 잘한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을 하죠. 플로렌스가 문제는 뭐냐면 음치 가운데 음치라고 노래를 너무 못해요. 예.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 아무도 주변에서 당신 노래 못한다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면 누가 말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 남편도 그래 해라 그러면서 그 당대의 또 유명한 그 지휘자를 이제 성악 돈 주고 데리고 오는 거죠. 네, 성악 레슨을 시키고 또 피아니스트 한 명 고용해가지고 같이 이제 노래 연습을 하게 됩니다. 공연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당신은 공연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돈의 힘 앞에서 사람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레슨 해주는 사람도 지금까지 들어본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였어. 그렇죠.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계속 또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영화는 그냥 그런 걸 풍자하는 거죠. 그 돈의 논리 앞에서 위선적인 어떤 상류층의 문화. 이런 것들을 풍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덕담 비슷하게 좀 노래를 별로 이렇게 못해도 꽤 하시네요라고 하는 거 그런 걸 떠나서 너무 못하시는데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은 보니까 역시 재주가 다 한 가지밖에 없나 봐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은 플로렌스가 급기야 이제 카네기홀 공연을 성사시키기에 이릅니다. 카네기홀 공연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과정까지 보여주고 있죠. 근데요, 제가 이거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도 이 재벌들의 2세, 3세들 이런 친구들의 이 영화들을 우리나라 영화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이 왜 이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돈의 힘 앞에서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따지고 본다면 굉장히 모자른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창피한 줄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재벌 2세, 3세들 중에 물론 전 일부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그런 현상들 보이는 친구들 제가 볼 때는 참 부모들이 보면 한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또 그걸 우리 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우리도 많죠. 예. 그렇죠. 자기 아이는 누구나 어렸을 때는 수제로 보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재주가 많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잘하나. 글쎄. 그러다가 이제 그 착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돈이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의 그 논리, 이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진실을 가리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실화고요. 실제로 그 카네기홀 공연 그 기록도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질까요? 플로렌스라는 영화에서 메릴 스트립이 사실은 메릴 스트립은 노래 엄청 잘하는 배우잖아요. 아, 그래요? 예, 맞아요. 맘마미아. 예, 맘마미아도 나오고. 근데 일부러 음치 연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 출근 시간대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드리고 싶진 않아서. 무슨 방송을 장난으로 하나?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플로렌스에서 이제 나온 곡인데 더 벨송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좀 아름다운 목소리로 좀 감상을 하시죠. 예.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플리나가 불렀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광희 영화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좀 선선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